고요한 조선의 밤, 한양 도성에는 유례없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좌판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사내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마다의 상상이 더해져 그의 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압도적인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평균 신장이 160cm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절, 어림잡아도 2배에 가까운 무려 2m 20cm에 달하는 거인의 출현은 백성들에게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시점에 나타났는지, 그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조선시대에 기록된 거인 병사의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 정조 16년, 서기 1792년이었습니다. 조선의 제12대 왕이자 탁월한 군주로서 문예 부흥을 이끌던 명군 정조대왕의 치세 아래 조선은 상대적으로 안정과 발전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수원 화성 축조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실학 사상이 꽃피우며 학문적 성과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시기에도 국가의 근간이자 안보의 최전선인 국방은 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군사력 강화와 효율적인 병력 운용은 왕권 강화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가의 군무를 총괄하던 병주에서 정조에게 올린 보고서는 평소 같지 않게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한양에 호련히 나타난 정체불명의 사내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히 그의 키가 무려 8척 5촌, 즉 약 2m 20cm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조선인의 평균 키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엄청난 신장이었으며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극히 드문 거구였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거대한 체구는 그를 목격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한없는 경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는 듯했고 그가 서 있는 곳은 마치 거대한 삼봉우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기이한 현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거대한 사내의 출신은 다름 아닌 평안도 평양 출신의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팔탁되었습니다. 당시 군에서는 병력 보충을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크면 일단 뽑는다는 다소 파격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체구가 적에게 위압감을 주어 전장에서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북돋우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투 기술이나 무예 실력에 대한 검증보다는 타고난 신체 조건의 우월성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거인이 별다른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군문에 들어섰다고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은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선의 군사 지도층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정조대왕은 그의 엄청난 키에 직접 그가 조선 사람이 맞는지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은 아닌지 되물을 정도로 깊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의 친위대와 대신들까지 그의 거대한 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이거인 병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국내의 궁궐과 도성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범한 존재는 국경을 넘어 외국 사신들에게까지 입소문으로 전해졌고 심지어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청나라의 역사 기록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가 단순한 개인의 특이성을 넘어 당대 조선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국방력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거인 병사가 실제로 전장에서 검을 들고 적과 용맹하게 싸웠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주된 역할은 어쩌면 상징적인 측면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조선의 군사제도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렬하고 인상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대함이나 신체적 우월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이 지향했던 군사력의 상징이자 미지의 것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조선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를 보며 다양한 상상과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민간에서는 그를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거나 하늘이 내린 징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조선이라는 시대가 가진 다양성과 미스터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자 당시 사람들이 세상과 비범한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조선의 역사 속에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는 거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꾸준히 그리고 다채롭게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화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범한 신장을 가진 인물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삼국시대의 주요 역사서인 삼국사기나 고려시대의 역사, 기록인 동사강목 같은 권위 있는 문헌에서도 비범한 신장을 가진 인물들의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신라 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약 161cm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주 지역의 고분 발굴 현장에서는 180cm가 넘는 육골이 실제로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도 평균 신장을 훨씬 뛰어넘는 거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이들이 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역사 기록의 신빙성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해줍니다. 더욱 흥미롭고 놀라운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인 태평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설화와 이문을 집대성한 서적으로 여기에 신라의 동쪽의 장인국 즉 거인의 나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전해집니다. 장인국의 사람들은 키가 무려 3m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고대부터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거인에 대한 상상과 기록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한 조선 인조시대에 발간된 문집인 용주유고에서도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며 이는 특정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거인에 대한 관심과 목격담이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경이로운 기록 중 하나는 삼국사기에 등장하는데 바다에서 무려 4m 50cm에 달하는 거대한 여성 시체가 물에 떠내려왔다는 다소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경이로운 현상에 대한 기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라의 진평왕 역시 키가 2m 75cm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가 얼마나 위험있고 압도적인 풍채를 지녔을지 그리고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졌을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거인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였으며 체계적인 부병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징병제와 유사한 형태로 16세에서 60세 이하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3년에 한 번씩 일정 기간 군역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농사일과 군사훈련을 병행해야 했음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군역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초기에는 병사와 농민의 역할이 하나로 합쳐진 병농일치제와 모든 양인 남성이 군역을 지는 양인계병제를 바탕으로 군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즉, 농사짓는 백성이 곧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병사가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상비군을 대규모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다 세조대에 이르러 보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군역을 맡은 정군을 돕는 보인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보인은 정군에게 병역 면제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정군이 생계 걱정 없이 군사훈련에 전념하고 국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세금 제도로 조선의 국방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정교한 군사제도 속에서 거인 병사의 등장은 단순한 일화나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가 가진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크면 일단 뽑는다는 원칙은 당장 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즉시 활용 가능한 요소를 놓치지 않겠다는 실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비록 그 거인 병사가 실제 전투에서 어떤 전술적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군대의 위용을 높이고 적군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두려움을 주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는 전장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아군에게는 용기와 자부심을, 적군에게는 압도적인 공포감을 안겨주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거인 병사는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역사적 기록과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자 그 시대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면모를 보여주며 역사 속 미스터리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키 2m 20cm의 거대한 체구를 가진 평범한 농민이 한양도성에 나타나 정조대왕의 눈길을 사로잡고 멀리 청나라에까지 그 소문이 전해졌던 그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인상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신체적 특이성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진 유연성과 합리성 그리고 미지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호기심을 대변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함께 끝없는 상상력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과거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거인 병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